그러면 한 뭐 시즌이면 3개월, 6개월 단위로 하잖아요. 그치. 그럼 3개월 단위로 했을 때는 통장에 순수하게 꽂히는 금액,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제일 잘 나왔을 때는 그래도 우리도 한 6억 원 나왔는데 대부분 원래 소자본으로 시작을 해. 동대문에서. 그럼 저도 도매 한번 도전해볼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저희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매에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이승우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 이제 승우 형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쇼핑몰 완전 초기죠. 아무것도 없을 때 샘플 내려주시면서 친하게 돼가지고 형님 가게 가서 밥도 먹고 이래서 사실 친한 형이라서 조금 오늘은 편안하게 대화를 할게요. 원래 우리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나는 마음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형 지금 건물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남평화에 있지. 남평화에. 혹시 뭐 상호명 좀 밝혀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상호명은 루틴. 루틴이고. 그럼 남성 의류 하시는 분들은 루틴 엄청 크니까 아시겠네요? 그래도 뭐 작은 업체는 아니니까 우리가 웬만한 사이트 사장님들께서 이름은 알아주지 일단은. 그렇죠. 그럼 형 근데 사실 동대문 도매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막 도매 사장님들 돈 쓸어 담는다, 돈 엄청 많이 번다 이러는데 실제로 진짜 그게 맞나요? 근데 그거는 좀 과장이 좀 큰 것 같고. 과장이 좀 크다. 한 그래도 6, 7년 전에는 그래도 진짜 돈이 엄청 벌긴 했어, 도매가 자체가. 근데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받고 이후로는 이제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가지고 인터넷도 발달이 엄청 돼 있으니까. 맞죠. 이제 우리도 도매도 많이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엄청 많이 바뀌어가지고 차이가 좀 엄청 나는 것 같아. 잘 되는 집은 잘 되는데 안 되는 집은 진짜 안 되거든. 그럼 망하는 집도 엄청 많아.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게 잘 되는 집, 잘 되는 집은 과연 돈을 얼마나 버는지 한 달에 뭐 이런 게 좀 궁금한데 대략적으로 한 달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진짜 큰 집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5억은 좀 매출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사실 도매는 플랫폼 수수료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건 없지. 신상마켓 돈 내나요? 따로 내지 그거는. 얼마인가요 거기는? 근데 그거는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안 해. 그거는 한 2, 30만 원밖에 안 해가지고. 그럼 2, 30만 원 내면은 거기에 상품을 올릴 수 있는? 그치. 근데 상품은 근데 우리가 직접 올리고 올린 다음엔 신상마켓에서 근데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는 거지, 그걸 반복으로. 그렇게 하는 게 한 달에 20, 그치. 30만 원. 그거 제외하고는 뭐 사실 현금으로 다 받고 뭐 계산서 처리는 나중에 하긴 한데 나중에. 그러면은 현금 순환이 되게 빠르겠네요. 현금이 일단 그래도 도매다 보니까 현금이 좀 많지. 웬만해서는 입금을 아니면은 현금이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웬만해서는 현금을 최대한 받으면 더 좋고. 그러면은 형님네 루틴 거기는 뭐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제일 잘 나왔을 때? 제일 잘 나왔을 때는 그래도 우리도 한 6억 원 나왔는데 근데 요즘에는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는 이제 안 나오고, 희한하게 이제 동대문도 지금 작년보다는 올해가 장사가 다들 안 된다고 하더라고. 우리도 똑같고 그거는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도 올해는 한 4, 5억 정도? 그러면요 형, 도매는 마진율이 얼마나 되나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는 우리는 진짜 마진을 많이 안 보다 보니까 우리는 한 2, 3천 원을 좀 보는 편인 것 같아.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아니고 한 장 팔았을 때 2, 3천 원? 그렇지, 한 장 팔았을 때. 그러면은 만약에 4, 5억을 저희가 팔잖아요. 그러면은 한 얼마 정도 남는다고 보면 되나요? 우리도 보면은 얼마에 남는다 이게 기준이 없는 게 뭐냐면은 일단 우리는 이게 도매잖아. 그럼 우리가 한 장을 팔았잖아. 한 장을 팔았을 때 그거를 우리가 돈 번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 전혀. 도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거래처가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한 장 주문을 넣었으면 우리는 그 리오더를 그만큼 한 20장을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번다는 생각보다는 이걸 그만큼 더 투자를 해야 되니까. 재고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그 시즌을 끝나봐야 아는 거라서 이게 뭐 한 달 기준에 얼마 벌었네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소매는 사실 한 달 기준에 얼마 벌었네가 나오는데 도매는 좀 더 큰 범위니까. 그렇지. 한 시즌 한 계절이 끝났을 때 그때 이제 보는 거지. 전체적인 정산을 하는 거예요. 정산을 하는 거지. 그러면 형 그렇게 정산했어요. 그러면 한 뭐 시즌이면 3개월, 6개월 단위로 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3개월 단위로 했을 때는 통장에 순수하게 꽂히는 금액,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건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약간 이게 업계에서도 약간 이거는 서로 간에 그게 좀 이게 눈치 싸움이 있어가지고 범위로. 그냥 쉽게 말해서 내가 그래도 지금 차고 있는 차를 좀 유지할 정도는 버는 것 같아. 계속. 한 달에 한 5,000업 업인 것 같아. 와, 알겠습니다. 근데 형 지금 남평화에 계시잖아요. 남평화는 월세가 얼마 정도 해요? 이게 근데 상가마다 다 달라. 건물마다 다 다른데 거기서 또 위치마다 또 달라. 문 앞에면 더 비싸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나는 180 정도 월세가 나요. 근데 그게 5평이야. 딱 5만 두는 거야. 그러면은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보증금은 한 1,000? 근데 그것도 상가마다 달라. 그러면은 APM, 형 APM에 있었던 적 있으신가요? 난 APM에서는 한 번도 안 있어봤어. 근데 이게 코로나가 나고 나서
시장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APM 상가를 다 가고 싶어 했지. 근데 이제 시장을 잘 안 나오니까 사장님들께서 신상마켓으로만 보잖아. 그죠. 어쨌든 간에 연락이 와서 주문을 할 거 아니야. 네. 근데 받고 나면은 남평화라고 퀄리티가 떨어지네? 이런 평가가 없어 오히려. 이 단가의 이 퀄리티라고? 이런 느낌이지 지금은. 그래가지고 지금 남평화도 엄청 줄 서서 막 들어오더라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저는 좀 궁금한 게 일반 사람, 그러니까 저같이 일반 사람이 저거 도매하고 싶어서 남평화 계약할래요 하면은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은 누구나 할 수 있어. 막 뭐 제가 들은 썰로는 조폭이 뭐 있고 이제 뭐 그거는 옛날이지 옛날에. 형 그러면 도매는 사실 소매도 재고가 남긴 남거든요. 근데 막 엄청 많이 남진 않아요. 그치. 근데 도매는 이제 재고 관리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은 우리는 품절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근데 이게 왜냐면은 금방 품절이 때리니까 거래처 입장에서는 너무 안 좋아해. 왜냐면은 힘들게 촬영을 하고 힘들게 촬영한 거 아는데 그걸 품절을 해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그게 시간의 돈인데 맞아요. 그런 걸 다 아니까 나는 네네. 그러면 나는 품절을 없이 한번 해보자 이런 컨셉을 또 갖고 가니까 이거를 좋아하더라고 사장님들이. 지금 여름이지만 겨울 옷도 주문을 할 때가 많아. 맞아요. 우리는 계속 이제 그걸 다 진행을 시키는 거지 그냥. 그럼 그랬을 때 문제는 없나요? 문제는 있어. 일단 그 재고가 문제인 거야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 창고도 계속 옮기고. 그래서 애초부터 창고를 큰 데로 옮겼는데 그 창고도 지금 작아가지고 이번에 또 창고를 구했거든. 그래가지고 일단 창고를 엄청 큰데 계속 구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뭐 따로 처리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마케팅 방식이네요. 그렇지. 우리 마케팅 원래 도매는 그렇게 대부분 안 해. 만약에 여름 옷을 네. 진행을 하고 있다가 네. 이제 가을 시즌이 들어가잖아. 네. 그러면은 이 옷을 근데 여름 거는 가을에 판매를 안 하지. 나도 노하우가 있으니까 나도 그거를 조절을 하려고 하지 그거를 최대한. 그러면 도매에서 노하우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어쨌든 간에 우리도 만약에 여름 시즌이 끝나가지고 그 여름 옷이 계속 늘 수는 없잖아. 네. 그러니까 적당한 수량만 넣는 거야. 우리는 지금 내 자리를 잡았으니까 네. 그 공장 중국에 있는 공장하고 우리랑 이렇게 조절을 좀 해주지 공장에서. 그러면 규모가 커지면은 공장이랑 딜을 보고 그렇지. 딜을 보는 거지. 시즌이 지난 상품들은 대량이 아니라 소량으로 소량으로도 주문을 할 수 있게 해주지. 제가 사실은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어쨌든 남들과 좀 다르게 하셔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형도 도매 입장에서 다른 도매들과 다르게 하신 게 이제 그런 마케팅 전략이다. 이게 그리고 또 제가 쇼핑몰 초기에 형을 만났잖아요. 근데 초기에 어떤 생각이 계속 들었냐면 주문을 하면은 이게 가끔 뭐 미송이 걸린다든지 주문을 늦게 받는다든지 이런 이게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근데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초기 쇼핑몰이라서 물건이 늦게 주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도 도매에서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나요? 그건 무조건 있어. 만약에 도매 사장님이라고 친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막 자기는 안 그래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건 무조건 거짓말이야. 그거는 무조건이야. 어쩔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무리 큰 업체라고 해도 도매가 거래처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 100개 정도 넘는 거래처들을 물건 다 줘야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근데 만드는 시간이 있고 만약에 어쨌든 간에 우리의 물건을 많이 팔아주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야. 일단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업체부터 먼저 챙겨줄 수밖에 없어. 작다고 이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일단은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일단 먼저 챙겨주고 남으면 그때 좀 내 주지. 사실 이게 현실인 거죠. 사실 어쨌든 저희가 자본주의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원리로 잘 팔고 많이 파는 업체들이 먼저 챙겨주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동대문에 처음 나갔어요. 초보 사장님들이. 그러면 이제 막 깔, 고미, 장기 이런 전문 용어를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vs 솔직하게 자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하려고 한다 라고 말하는 사장님 있다면은 형은 누가 더 호감이신가요? 근데 나는 솔직히 이거는 의미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도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은 진짜 동대문 경력이 진짜 무시를 못하는 게 뭐냐면은 보여 그게. 이게 아는 척을 해도 조금이라도 대화를 하면은 이 사람이 초짜구나 보여. 그래서 애초부터 그냥 아는 척 하는 것보다 그냥 얘기를 하는 게 나아. 그리고 나는 애초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좀 그런 업체를 도와주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업체가 잘 돼야 나중에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줄 때 더 커지면은 나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 나는 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해가지고 지금. 형 그러면은 아까 뭐 딱 보면은 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치. 형만의 좀 그런 구별한 팁 같은 게 있나요? 대화를 잠깐 하잖아. 거래처가 사러 왔어. 이 옷은 얼마예요? 이게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나는 똑같이 그냥 말을 하지. 이거 얼마고 이거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지. 원래 대부분은 이거 한 거미씩 그냥 주세요. 자연스럽게 하는데 이 사람은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부분이 있어. 초짜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눈치를 바로 채지 거기서. 저도 사실은 돌이켜보면은 지금 나가면은 편안하게 사장님 요거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뭔가 목소리 좀 떨리는 건 당연하고 좀 뭔가 힘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쇼핑몰 시작하신 분들이 샘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형이 생각하시기에 초보 사장님들이 샘플을 내려받을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나는 주려고 노력은 하지. 나는 물건이 여유가 있으면 최대한 주려고 해. 근데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매장들이
공장들은 다 초반 하는 사람들한테 샘플을 절대 안 주려고 하지. 그래서 받기는 힘들어.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받기가 힘들어서 팁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요즘에 동대문에 사입이라고 있어. 중간에 배달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입분들을 이용을 해서 돈을 좀 주고 그 사람들이 샘플 대신 받아주지. 샘플 사입 삼촌. 그렇지. 근데 그거는 100% 받아줄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냥 받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 그냥. 초반에 시작할 때는. 그치. 저는 사실 초반에 어떻게 했냐면 그냥 달라고 하면은 사실 저 같아도 좀 주기 싫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 정보를 다 줬어요. 제가 사는 집, 쇼핑몰 이름, 계좌번호 다 주면서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린다고 하니까 확률이 되게 높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형한테도 어떤 사장님이 그렇게 했을 때 형 같아도 좀 내려주고 싶지 않을까요? 노력하는 게 보이잖아. 그죠. 나는 그런 사람한테는 주지. 그냥 이 사람은 하려고 하구나. 맞아. 그게 보이면은 좀 주는 것 같아. 그러면 형 낮장 거래도 하세요? 뭐 한 장 주문. 근데 나는 한 장 주문은 잘 안 해. 근데 사실 이것도 만약에 와서 돈이 진짜 없어가지고 사장님 제가 돈이 진짜 없어서 한 장도 대가에 근데 그거는 안 해줘. 왜냐면은 한 장을 주문을 했을 때는 좀 달라. 포장비도 들고 우리도 창고에서 싸오고 배달을 하잖아. 거기에 또 돈을 쓰고. 근데 그 한 장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한 장은 웬만하면 안 해주려 하지. 동대문 사람들은 한 장은 웬만해서 절대 안 해줘. 그 형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형 지금 도매 상가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다른 도매 상가에서는 이거 A라는 상품 진행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품절 때려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러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재고가 남았잖아. 이 사람은 어쨌든 그 재고 처리를 해야 될 거잖아. 근데 이거를 땡 처리는 하기는 싫어. 왜냐면 땡 처리할 때는 어쨌든 자기가 손해를 보고 싸게 세일을 내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어쨌든 간에 품절을 안 때리고 계속 진행을 하다 몇 장 한 장씩 주문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무조건 끝나겠죠. 재고가 끝나. 그래서 한두 달 있다 품절이래 갑자기.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재고가 끝난 거지 이게. 그죠. 거래처를 생각을 안 하고 자기만 이익보다는 이제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거지. 근데 대부분 되게 많아 그런 거짓말들이. 그럼 그거 구별하는 방법? 구별하기 어려워. 왜냐면은 그거는 도매 업체 사장님들의 마음이니까. 이제 그렇게 갑자기 품절했을 때는 제가 직접 제작을 하거나 직접 제작을 해야지. 예를 들어 되게 잘 나가는데 이 업체에서는 이거 품절을 때렸어. 근데 이 업체한테 일단 말은 해. 이게 너무 자기는 잘 나가서 그러는데 이거 좀 제작을 해줄 수 없냐. 근데 이 사람은 그 제작도 시간이고 사람은 또 제작을 잘 안 해줄라 해.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만 밀면 잘 나갈 것 같아 하면은 따로 그냥 친한 사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야지 그걸. 맞아.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상품이 잘 팔다가 도매에서 갑자기 품절을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잘 나가는 제품이 아니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포기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너무 잘 나가는 제품이다 하면은 제작으로 돌리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밖에 없어. 거짓말 쳐버리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형 그러면 도매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름 시즌이잖아요. 여름 시즌 상품은 몇 달 전부터 준비하세요? 각 매장마다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대부분 6개월은 잡긴 하는데, 왜냐면은 샘플을 보는데 1차적으로 샘플이 나오면은 그걸 보고 괜찮네 이게 바로 진행해 이게 아니고 이게 마음에 안 드는 분명히 있어 이게. 맞아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고 다른 게 또 실물로 보면 다르거든. 그래서 2차, 3차까지 대부분 봐. 3차까지 대부분 봐가지고 딱 3차 때 근데 하면 한 6개월 정도는 걸려. 그러면 형 그렇게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시고 신상 마켓 업로드는 시즌 몇 달 전에 완료가 되나요? 근데 대부분 신상 나오면은 그거를 따로 업체한테 맡겨가지고 그거를 돈 주고 이것만 촬영해주세요 하고 하면은 일주일 안에는 업데이트 시키지. 그럼 형 지금 쇼핑몰 거래처들 중에 완전 많이 판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가격도 좀 깎아주시나요? 이거를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 나는 안 해줘 일단은. 근데 대부분 구매 사람들이 DC를 좀 많이 해주긴 해. 잘 파는 업체들한테는. 맞아. 왜냐면은 이 사람 내 거 많이 팔아주니까 잘 보이려고 좀 DC를 해주지. 근데 나는 그 DC가 기준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만큼 마진을 보니까 그만큼 DC를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야. 나는 팔았을 때 DC를 해주는 것까지 계산을 하는 거야. 그냥 그런 업체들은. 그러면 이제 쇼핑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자체 제작도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자체 제작을 사실 A부터 Z까지 전부 다 설명하려면 너무 깊으니까 형이 생각하시기에 좀 간략한 과정 같은 것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근데 간단해. 이 업체가 이 옷이 잘 나가. 너무 잘 나가서 이 옷을 친한 거래처 사장님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거래처 사장님한테 옷을 주고 좀 더 싸게 만들어줄 수 없냐 하면은 사장님이 만약에 그걸 들어줘. 그럼 우리는 그 옷을 받고 원단을 찾아서 공장에 가는 거지. 도매 사장님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 그렇지. 거죠? 도매 사장님이 원단을 일단 찾아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도 원단 시장을 가. 그 원단을 찾아서 공장 사장님한테 단가를 이게 이 정도로 해줄 수 있냐 물어보고 공장 사장님이 해줄 수 있다 하면은 진행이 들어간 거, 만약에 안 되면은 얘기를 하지. 형 전 좀 궁금했던 게 생산이 국내 제작도 있고 해외 제작도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제작하는 거는 어떻게 하나요? 그 과정이 간략하게만 소개를 받든가. 왜냐면은 그 우리도 동대문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까 친한 분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하면은 그 업체를 소개를 해줘. 공장이요? 그러니까 중국 공장을 소개를 해줄 수는 없고 그 중간
중간에 한국은 무조건 프로모션이 중간에 껴있어. 그 프로모션을 그분하고 미팅을 보고 네. 그 사람의 리오더를 넣어주는 거야. 와, 중간에서. 이거 진짜 꿀팁이다. 그럼 형이 생각하시기에 동대문 도매 좀 장단점 이런 거 좀 알고 싶거든요. 장점. 장점으로 보면은 나처럼 그냥 크게 도전을 안 하면은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는 있어, 동대문이. 근데 형 크게 도전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빠르게 잘 된 거지. 형처럼 크게 도전한 게 아니면은. 그렇지. 그럼 그 전까지는 동대문 도매 일하면서 계속 돈 그렇지. 모아놓고. 모아놓고 나도 이번에 대출 받고 네. 부모님한테 도움 받을 수 있는 거 좀 받고. 그러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네. 그렇지.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장점이 현금 순환이 좀 빠를 것 같은데. 빠르지. 맞나요? 그리고 뭐 다른 장점 또 다른 게 있을까요? 근데 장점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딱히 진짜? 보면은 네. 그냥 현금 순환이 빠르고 대부분 원래 소자본으로 시작을 해. 동대문에서. 그래요? 그럼 저도 도매 한번 도전해볼 수 있겠네요. 할 수 있지. 진짜? 할 수는 있지만 루트를 알아야지. 루트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무조건 높다. 실패할 가능성이 100%지. 내가 알겠습니다. 보기에는. 그럼 저 하던 거 열심히. 그럼 단점은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밤낮이 바뀌니까 낮 생활을 못해. 낮 생활을 내가 하고 싶으면은 네. 잠을 포기하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럼 형 지금 잠 안 자고 오신 거예요? 그렇지. 나는 오늘 너 때문에 왔지. 와 진짜. 그리고 그 단점은요. 제가 봤을 때는 직원 구하는 게 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동대문이 직원 구하기 정말 힘든 것 같아. 내가 그죠, 보기에는. 그죠. 왜냐면은 맨 처음에는 그런 우리 배워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막상 오면은 우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물건을 싸버리잖아. 그냥 물류팀을 하는 그래 느낌이니까. 물류팀인 느낌이니까 이 사람들이 한 달 안에는 그만둬. 그래가지고 동대문에서는 직원 구하기 정말 힘들어. 그게 또 단점일 수도 있겠네요. 직원이 만약에 오면은 그 직원을 진짜 잘해줄 수밖에 없어. 그럼 저희 채널 저희는 이제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그분들께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그냥 남들과 좀 다른 아이템을 갖고 사업을 시작을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이게 있으니 좀 공략을 해서 시작을 하면은 그래도 기회는 한 번 정도 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템을 잘 생각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작정 난 돈이 있으니까 사업을 해야지 이런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아이템 뭐 생각을 해서 아이템 갖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지. 알겠습니다. 형 그럼 2023년 목표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도 지금 이 사업이 뭐 성공이면 성공이니까 또 다른 사업을 한번 또 도전을 해보려고 나도 구상 중이긴 한데 그 사업이 노력을 해서 또 좋은 아이템으로 성공을 하면은 그때 한번 이 채널에 다시 한번 나와볼게. 2023년은 그 목표인 것 같아. 그럼 뭐 혹시 간략하게 그런 아이템 생각해 놓으신 게 있나요? 나는 이번에는 요식업을 좀 도전을 해보려고 생각 요식업. 중이야. 그럼 제가 도움 될 수 있는 부분 네. 네, 최대한 도움 드리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